먼저 국본의 민중웅 사무총장께서 주간 상황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임종호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면서 봄은 오는 것이고 또 계절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삼당만상 우리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 집단 세뇌, 집단 환각, 완전히 최면의 이 상황 속에 도가리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이 이렇게 집단 체면을 당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나라가 북한 살인 독재 체제에 의해서 5.18 광주 내각제가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그거 바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단 체면, 집단 세뇌, 집단 반장 상태에서 전부 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막거나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체제를 수호할 국민의힘조차도 전부 다 5.18 정당이 됐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다 전락됐습니다. 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소수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지표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쪽이 거치냐 우리가 거치냐 그것은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과학입니다. 현재를 하려면 과거로 가야 되고 미래를 하려면 현재를 하면 정확하게 현실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통계는 바로 대한민국의 종북 좌익세력들이 그동안 일으켰던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 배후가 누구 있는가? 지만원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의 역사였다는 그 사실을 대한민국은 모두 다 잊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불법 탄핵은 대한민국의 체제 붕괴요, 헌정 파괴요. 이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바로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을 영화하면서 좋습니다. 연호하고 지금까지 좋아요. 그러나 최악인 이재명을 피해서 최악인 윤석열을 찍었으면 그러면 그동안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준비해야 되는데 대비나 대책과 준비 없이 오로지 윤석열 만세, 윤석열을 빨고 물고 여기까지 지난 3년 동안 해왔습니다. 바로 8년 전 똑같은 탄핵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가장 큰 게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간첩 세력의 이 민섭씨만 믿고서 말로 하는 얘기만 다 믿고서 무조건 여기까지 와서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을 우리는 두루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회가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제 저들이 5.18 광주 내각제 개헌을 하게 되면 이제 집회도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허대법들이 상당합니다. 바로 그 증거가 이재명의 날뛰는 그 증거만 보면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는 불법 국회입니다. 부정선거로 개헌된 국회입니다. 어떻게 불법 국회, 바로 반역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그냥 됩니까? 맨날 여기 와서 태극기만 들다가 이재명 체포 등등 구호만을 치다가 집에 가는 그러한 상황,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의 1심을 바로 전면을 부정하면서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무죄 선고는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은 있지만 거짓말은 한 적이 없다라는 종북 간첩 세력 김대중의 망언을 떠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2심의 그 선고 내용들 아예 잘라가지고 그 한 부분만 갖고서 무죄를 때리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잘 안 보시겠지만 바로 여기 사진입니다.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들, 바로 전부 다 골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나이키, 테일러메이드, 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메이커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자살한 자 김문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은요, 전부 다 단체 사진이고, 그 단체 사진 중에서 이재명과 김문기가 그 나온 부분만 가지고서 바로 여기 사진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무죄를 때렸습니다. 보십시오. 또 다른 사진에도 이렇게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다 함께 라운딩 하기 전인지 라운딩 이후에 찍은 건지 그 사진의 증거들, 이것을 전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 이 사람은 경북 포항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예슬 부장판사, 이 사람은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정재호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광주 무장폭동, 윤상원의 광주 살레시오고 후배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재명이가 재판 끝나고
경북 영령으로 갔었죠. 바로 영령에서 산불 피해자 이재명이 바로 이재명이한테 손 들고 오는 이재명이한테 보기 싫어 외치면서 겉옷을 가지고서 얼굴에다가 내쳤습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 더불어 공산당은요, 산불 방지 예산, 재난 대책 예산, 이재민 지원 예산 전체를 삭감한 산불 재난 원인 제공자들입니다. 국가가 산불 진화할 예산마저 없애버린 자들입니다. 그냥 사법부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박찬대는요, 마은영을 임명하면 산불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고 바로 산불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댓글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네, 먼저 우리 쪽 사람이 아니라 종북 세력이 쓴 댓글을 먼저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쪽 우파 분들의 댓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북 세력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렇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심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재명은 반드시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 망가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도할 것입니다. 제가 속된 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냥 안 들고 오라세요. 이게 뻥이다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자유파 세력이 그 쓴 댓글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 이건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 법원은 죽었다. 거짓말이 허위 발언이 아니면 무엇이 허위 발언인가? 판사 세 분 중 전라도 출신 2명의 의견인가? 대한민국이 판사들 때문에 망해간다. 법원이 이렇게 써왔던 말인가? 이제 힘 있는 인간은 거짓말하고 위조하고 횡령해도 되는 더러운 세상. 자, 저쪽에 국민회 끝나고 계속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개판부구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방송에서 협박 발언 게 있는데도 허위 발언 아니라고 고 김문희께서 하늘에서 노하시했다. 사진 확대한 게 조작이란다. 이런 정신 나간 판결이 다 있냐. 곳곳에 서식하는 무슨 인권법이라는 좌파 사법 카르텔 조직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완전 붕괴시키는구나. 비정상적인 나라네. 재수없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날입니다. 대성통곡하고 싶습니다. 등등 아주 이 분노와 울분을 토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 청구가 이 연기가 이번 이재명 2심 때문에 연기를 미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2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탄핵으로 탄핵 선고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기적 세력 문재인과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국민의힘, 공산당 모두 한 통속 같은 편으로서 북한 살인 독재 고려한방제 목적 5.18 단조 내각제 개헌이 이들의 목적이다. 이것은 증거가 참고치입니다. 근데 이런 증거를 애써 외면하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건 보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에 의해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집단 세뇌와 집단 최면과 집단 환각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한민국이 잘못돼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복속되는 고려한방제로 간다고 하면은요, 결국 이것은 세계사적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꺼진 볼도 다시 보자. 마찬가지로 집안에 강도나 도둑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집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나라가 망하느냐 존재하느냐 그러한 갈림길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현재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가고 있는 이 현실, 정말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쪽 가두리가 문제가 되니 이제 따로 저쪽 가두리를 또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민주화하는데 200년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김대중 선생과 그리고 광주 시민에 의해서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뤘다는 그 작자들이 나타나서 현재 5.18 북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5.18 이제 5.18이 대한민국의 정사로 굳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 죽었습니다. 입법 다 넘어갔죠. 사법부 다 넘어갔습니다. 매번 사법부의 이적 판결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국민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언론 다 죽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다 자기들의 유리한, 즉 국민을 소비해서 우파 성향의
기사를 내보내지만 전국적으로는 대한민국 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기사 하나도 한 줄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나역한 친구 이종찬의 아들, 바로 이종찬의 윤석열의 친구의 와이프 지영미를 질병관리청장에 앉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위험물질을 접종하고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자리가 없어요. 화장장에 자리가 없어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되고도 불구하고 언론도 한 줄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줄도 안 쓰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영유아한테 접종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영유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영유아한테 위험물질을 접종시켰다고 합니다. 위험물질을 접종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에 걸립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제대로 이 인과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많은 젊은 엄마들이 위험물질 때문에 많은 고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걸 보고서 내 자식만큼은 위험물질을 안 맞추려고 결국 영유아 접종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종북 좌익세력들은 이제 아예 집단 살인을 시키려고 바로 위험물질 강제 법안을 현재 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아니 전세계 지구상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바로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이들과 싸움을 통해서 위험물질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내고자 중국 공산당에다가 배상 판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 위험물질에 관련된 그 세력들을 발본성하려고 치밀하게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현재 구라파, 서유럽 그 세력들은 전부 다 동성애자, 완전히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인류를 절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작년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바로 현재 글로벌리스트와 그 다음에 세계화를 시키는 세계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들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십시오.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세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반 트럼프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제목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은 다 저쪽 세력인가? 그렇지 않죠. 이들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즉 북한 고령 무기대로 가기 위해서 글로벌리스트나 저쪽 세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전국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했죠. 이런 내용들은 초등학생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산불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시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까? 예전에 태백산맥 동해안 쪽에 산불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그 산불이 바로 국내에서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 즉 종북 좌익 세력들이 상당히 수세에 몰릴 때 산불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한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종북 좌익 세력의 방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한 가지 더 가서 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재명의 무죄 선고에 대비해서 또 무죄 선고가 나면 국민적인 분노가 크게 살아나 보니까 바로 이 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못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네, 4월 1일부터 중국 관광객 30일간 비자 면제를 하죠. 30일 동안 국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합니다. 저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당시 찬수리 325호정의 승주원 신문으로 태전방에서 북한 측 함정, 즉 어뢰정 한 척을 격침시키고 경비정 5척을 격침시킨 박영진, 김무상, 김준현, 김준희, 서정호, 안태성, 엄정호, 이명근 우리의 영웅들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유공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다고 해서 현재 유공자, 그 다음에 제주 서산 북동, 즉 대한민국 건국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으킨 무장 폭동에 대해서도 현재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하고 있고요. 벌은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여순말라 등등 대한민국 이러한 사건과 사고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급하면서 그 다음에 6.25 참전 유공자에게는 숫고리만큼 지급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참수리 연평해전 영웅들에 대해서 유공자 신분까지 박탈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하에 계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을 한번 봐주실래요? 네, 저 문구는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잊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1965년 7월달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유언입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종북 세력한테 먹혔습니다. 이제 이들은 합법적인 것을 가장해서 이 나라를 가져가려고 이제 5.18을 헌법에 넣고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부제, 책임 총리자라는 명분하에 이제 북한 살인독재 고려연방제로 가고자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자유보수포라면 벌써 민노총의 폭동이 수십 번 일어났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민노총 광폭동, 세월호 폭동 정말 무참하게 이 시대를 돌이켰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5.18이 헌법에 들어간 순간 나라는 망합니다. 이제 자유요, 말로만 자유지.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희망과 꿈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87헌법,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고,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5.18이 헌법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 유언에 빗대서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걸었습니다. 상당히 너무 높게 걸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어렵게 건국하고 힘들게 부국강병, 10년 전의 세뇌, 북한 중공의 노예 멍에를 지내 윤만세요 깨어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집단 세뇌, 집단 체면, 집단 환각. 현재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집단 체면과 집단 세뇌와 집단 환각에서 깨어나게끔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역할을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쪽은 우리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참이고 누가 거실인지 현재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나라는 5.18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고, 그러면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진실을 알려고 똘똘 뭉쳐야 됩니다. 어저께 어느 한 분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민 총장,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 듣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우리 보수파에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바로 어느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사회의 원로가 나오셔야 되는데, 바로 사회의 원로, 진짜 원로분들은 안 나오시고 가짜 원로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가두리 집회, 집단 체면하는 가두리 집회를 통해서 태극기를 부여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보수파가 단결하는 것을 계속 불려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사회 언론, 우리 국가 언론분들을 선두시켜서 우리가 뭉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서로 마무리 잡는데요. 아무튼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은 도와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감사합니다. 네, 국본의 민중웅 사무총장께서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수호의 날이 있었죠. 그래서 보훈구에서 유공자 연평해전에 참가했던 참전용사들에게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걸 발표했었죠. 여러분, 우리 서해 수호의 날 죽은 순직한 55명의 용사들만 잊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참전 용사들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국가는 그들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참전 용사들까지도 유공자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3년여간 하와이에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그분은 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을 하나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승만 박사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대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개몽하고 깨어나도록 이끌어야 하겠습니다.